안녕하세요. MBTI 성격 유형별로 여러분의 진로와 직업 탐색을 도와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저는 MBTI를 통해서 제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많은 성장을 해서요. 여러분에게 도움드리고 싶은 마음에 새로운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MBTI가 국민적으로는 대유행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 재미 측면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조금 더 실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 알차게 준비했답니다. 여러분, MBTI 성격 유형은 몇 가지인지 아시는가요? 다들 알고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16가지 성격 유형이죠. 아마 여러분 눈에는 여러분 성격 유형만 알고 계시는 유형만 눈에 들어올 건데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여러분의 유형을 보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여러분 적성에 맞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올바른 검사를 봐야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 순위로 여러분이 봐야 하는 직업은요, 여러분 좀 끌리는 게 있잖아요. 어떤 성향을 선택할 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만약에 그렇게 선택해서 나온 유형이라고 한다면 이런 직업은 여러분의 이상향에 가까운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순위는요, 여러분과 전혀 다른 코드가 4가지 코드가 다 다른 이런 유형이 3순위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너무 대척점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어쩌면 여러분이 피해야 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그러면서 여러분의 관점을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도 있긴 하니까요. 3순위로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위해서 참조한 출처니까요. 여러분 참조해서 또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형별로 직업 진로 정보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INTJ 유형, 용이 주도한 전략가라고도 불리는데요. 한국에서는 5.5%, 미국에서는 2.1%가 있습니다. INTJ 유형은요, 그래서 과학자, 이론가, 발명가, 용이 주도한 전략가라고도 불립니다. INTJ 유형끼리 이렇게 모여서 우리 유형의 공통점이 뭔지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그분들이 범생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더라는 겁니다. 사고 치지 않기 때문인데요. 타인으로부터도 늘 신뢰받는 편이고요. 특히 윗사람, 나이 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이 강하고 대체로 헌신적이기 때문인데요. 늘 중재자나 상담가나 해결사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분위기에 따라서 할 때는 하는데요. 대체로 흔들림이 없고 신뢰를 그래서 잘 받는다라고 합니다. 혼자서도 먹는 혼밥이라는 것은 지금 너무나 흔하게 하지만요. 10년, 20년 전에도 INTJ는 혼자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오해받을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분위기 좋아하지만 좋아해서 따르긴 하지만 망가지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래서 사이언티스트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과학자, 이론가, 발명가, 독창가라고도 불립니다. 이 반대편 유형이 ESFP 유형인데요. 엔터테이너, 아시죠? 마시자, 즐기자, 죽자 이렇게 ESFP가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유형이 INTJ 유형입니다. INTJ의 진로와 직업은요, 오랫동안 혼자 집중하고요, 강인한 정신력으로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런 학술 분야, 과학, 이론, 공학 분야 등에서 쉽게 발견이 됩니다. 이들의 과업지향적, 목표지향적 태도와 그리고 추상적인 능력, 인내심, 그리고 창의적 방식으로요, 상황과 체계를 보려고 하는 자발성 등은요, 이들로 하여금 내적인 신념, 비전, 이런 것들을 수행해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직업으로
이끕니다. 이들은 도전을 좋아하고요. 기술의 축적을 확장하는 기회만큼이나 이들의 창의력, 직관적 통찰력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기회를 좋아합니다. INTJ 유형은요. 이들이 선택한 직업의 외적인 과업보다도 좀 더 철학적 반영과 같은 조용한 일에 종사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느낍니다. 이들의 창의성, 기술적 지식이 요청되는 직업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INTJ 유형은 미래를 계획하고 개정하고 설계하는 직종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INTJ 유형이 말하는 직업적 공통점인데요. 대체로 이 유형은 독립적이고 창의적이며 체계적으로 생각하고요. 도전을 느끼며 색다르게 일할 수 있다고 느끼는 직종의 매력을 느낍니다. 대체로 성취나 정보감을 추구하고요. 종종 자신이 어떤 기술이나 지식을 충분한 수준에서 획득했다고 느끼면 빨리 다른 곳으로 관심을 옮기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학습 기회, 공부할 기회가 제공되길 원하고요. 그렇다고 함께 하기보다는 좀 맡겨진 일만큼은 혼자 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른 사람하고 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대신 좀 다른 사람들이 좀 뛰어나고 유능하길 원합니다. 착한 것보다도. 물론 착한 거 중요하지만 INTJ는 그렇게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NTJ 유형이 많이 선택하는 직업은요. 건축가, 변호사 중에서 관리자 분야, 컴퓨터 전문가, 법조인 중에서 개업한, 관리자 중에서 행정부, 경영 컨설턴트, 인력 자원 관리자, 과학자 중에서 화학 분야, 연구 종사자, 사회봉사 종사자, 엔지니어 중에서 전기 전자 분야, 과학자 중에서 생명공학이나 물리학 분야,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컴퓨터 지원 대행가, 프로그래머, 변호사, 법관, 사진사, 엔지니어, 화학, 관리자 중에서 회사 축력, 교수 중에서 대학, 심리학자, 사회과학자, 전기나 전기자공학 기술자, 배우나 판매 관리자, 예술가, 연예인, 회계, 감사원, 음악가, 작곡가, 의사 중에서 병리학 분야, 신용조회, 저당 중개인, 편집자, 행정가 중에서 학생 지도하는 분들, 엔지니어 중에서 모든 분야에서 드러나고요. 교사 중에서 보건 분야, 고용개발 전문가, 의사 중에서도 모든 분야 나타납니다. 연구보조원, 엔지니어 중에서 항공, 컨설턴트 중에서 교육 분야, 관리 중에서 시도정부, 디자이너, 간호사 중에서 교육 분야, 치과의사, 순수예술가, 교사 중에서 초급대학, 랍비 행정가 중에서 일반, 장교, 사병이 드러납니다. INTJ 유형이 잘 선택하지 않는 직업은요. 요직업자, 세탁 서비스업자, 가게 주인, 점원, 접수개원, 출납원, 보조교사, 교정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학교 버스기사, 경찰관, 타자수, 구매대리인, 의료보조원, 교사 중에서 언어병리사, 치료사, 전기기사, 건설노동자, 건강서비스업, 교사 중에서 중고등학교 외국어 분야, 자격증이 있는 실무간호사를 덜 선택하는 직업으로 보입니다. 이런 직업들을 잘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요. 매우 양육적인 일이거나 관계지향적인 일, 그리고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생산품이나 서비스 납품 등을 요구하는 일, 이렇게 특정지어지는 직업을 덜 선호한다는 겁니다. 대체로 탁월한 수작업에 이렇게 의존하거나 세부적인 것에 주목해야 한다거나 타인에 의해서 강요되거나 구조에 이렇게 집착하는 일들도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감정적인 부분에 얽매이다 보면 고도로 복잡한 일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런 일들을 자기는 잘하기 때문에 이런 직업을 비선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INTJ 유형의 직무수행 특성은요. 행동과 사고에 있어서 아주 독창적입니다. 내적인 신념과 비전은 산이라도 움직일 만큼 강한데요. 16가지 성격 유형 중에서도 가장 독립적이고 단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고집이 세다 이런 이야기도 듣긴 하는데요. 자신이 가진 영감과 목적을 실현시키려는 의지와 결단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중요시 여기고요.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요. 결단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중요시 여겼어요. 온 노력을 위해 다 바쳐서 일을 합니다. 제가 반복했네요. 직관력과 통찰력이요. 활용되는 분야에서도 능력 발휘하기에
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우리 모두 말보다 행동으로 비전을 실천해 나갑시다. 라고 해서 큰 목적으로 해서 향해서 실천해 나아가길 꿈꿉니다. INTJ 유형은요. 조직 내부에서는 그래서 연구하거나 창조하는 이런 연구개발 부서가 1순위로 보이고요. 기술과 도구를 다루는 IT 정보기술 분야도 1순위로 보입니다. 계획을 하는 기획부서가 2순위로 보이고요. 만드는 일을 하는 제조 생산도 2순위로 보입니다. 조직 내부에서는요. 전략기획, 사업기획, 상품기획, 인력 운영계획, 정보 수집, 트렌드 분석, 장기 전략 수립, 우선과제 설정, 신상품이나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연구개발, 연구, 설계, 디자인, 특허, 지적재산권 개발, IT 전략,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IT 시스템 구축, 관리, 운영, 유지보수, 빅데이터 관리, 조직 내 인트라넷 관리, 운영을까지 하고요. 전산관리, 생산기술, 설비 엔지니어링, 설비 보전, 품질 개선까지 볼 수 있습니다. 조직 외부, 저는 이 조직을 일단 회사라고 보고요. 회사 밖의 업무를 받습니다. 과학자, 작곡가, 군인, 정치인, 철학자, 컨설턴트, 세무사, 변리사, 검사, 판사, 공인회계사, 의사, 병리사, 창업가, 증강현실 전문가, 핀테크 전문가, 스마트팜 구축가, 스마트팜 아시죠? 도시 내에서 농사를 빌딩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홀로그램 전문가, 산업보안 전문가, 유전자 감식 연구원, 전통 가옥 기술자.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면 그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워크낫에 가셔서 직업 진로 카테고리에서 여러분의 목표 직업이나 희망 직업을 흥미가 가는 직업을 탐색해 보시면요. 굉장히 유관한 직업을 또 덤으로 여러분이 볼 수가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 해당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 자격상, 교육상 필요한 자격증, 그리고 이 유형의 흥미 특성에서부터 받고 있는 연봉까지 업무 내용까지 상세하게 볼 수 있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인터뷰 내용이 있는 곳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CS로 본 INTJ 직업인데요. 공기업을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NCS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공기업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NCS를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NCS에 보면 이렇게 직업이 크게 이제 대분류 2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까지 1000개 이상이 있는데요. 이 직무에, 우리나라 직무의 한 70%까지 커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술, 태도, 경험, 직무 능력 수준까지 그리고 그 분야의 업종의 트렌드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영상 시청하시고 나서도 NCS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추가 정보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NTJ의 1순위 직업은요. 화학, 바이오 분야, 전기, 전자 분야, 정보통신 분야, 환경, 에너지, 안전 분야가 될 것 같고요. 2순위는 교육, 자연, 사회과학 분야, 운전, 운송 분야, 기계, 재료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INTJ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여러분 특정한 어떤 직업 하나, 예를 들어서 과학자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든지 전혀 또 나는 그쪽하고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이제 많은 직업을 언급하긴 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선택지는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 직업만 해도 17,000여 가지가 되고요. 우리나라 밖을 벗어나면 적게는 3만 가지에서 10만 가지 정도 직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특정한 직업을 바라보기보다는 여러분의 유형이 어떤 직업과 어떤 직무를 선호하는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INTJ는요, 복잡한 문제를 풀거나 복잡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해서요, 굉장히 논리적인 분석을 잘합니다. 그래서 장기 전략적 비전을 잘 만들고요. 장기적 결과와 의미를 계획하는 일도 잘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든 간에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을 잘합니다. 역량을 되게 중시하게 여기고요. 높은 수준의 과제 수행 성취의 가치를 둡니다. 일단 계획이 만들어지면요. 과업과 결과에 매우 초점을 잘 맞춥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조금 엄격하기 때문에요. 평가를 비판적으로 잘합니다. 소소한 대화나 긍정의 피드백을 그래서 제공하는데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좀 딱딱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MBTI 역동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다라면요.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지금 네 가지 유형을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럼 이 유형에 있는 선호 경향이라는 걸 하나씩 좀 세세하게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흐르잖아요. 그럼 이 에너지가 흐르면 외양, 바깥으로 분출하는 유형이 있고 안쪽으로 비추가는 내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에너지가 정보거든요. 이 정보를 여러분이 수집하고 인식하는 것이 감각형, 직관형. 감각형은 꼼꼼하게, 직관형은 직관적으로 넓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게 사고형과 감정형입니다. 의사 판단 결정에서 하거든요. 그럼 이것이 이제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하려고 하는 판단형이 있고, 모든 것을 좀 상황에 맞게 융통적으로 하려고 하는 유형이 인식형이에요. 그래서 이 세세한 여러분 선호 경향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영상에 다 올려놨으니까요. 하나씩 꼼꼼하게 여러분 살펴보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직업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아가려고 하시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동시에 질문으로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으로 온몸으로 부닥쳐 나가면서 반드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참조한 출처는요, 성격 유형과 진로 발달과 여기에서 나오는 MBTI 분포도는 여기에서 많이 참조했고요. 그 다음에 성격 유형과 진로 탐색에서는 직업 분야 부분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책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MBTI 강사 양성 교육 과정을 받으면서 배웠고, 또 제가 다른 사람들 교육하거나 강의하면서 쌓았던 이제 노하우나 경험들을 알곡차게 이렇게 담았습니다. 당연히 조금 더 상세한 검사, 정확한 검사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직업에 대한 실용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워크넷과 NCS는 반드시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세세하게 조금 더 탐구하는 작업을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모든 이미지는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사이트, 그래서 무료로 밝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한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장정의 긴 이야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보다 근본적으로 좀 성장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볼 때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가능하면 좀 비교하지 않는 게 좋고요. 특히 한국인들은 고맥락 사회에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좀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나다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유형 중에서도요, 굉장히 독특하게 자기다운 사람이 있고요, 자기답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같은 유형이라 하더라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온전히 긍정적인 장점들을 잘 활용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영상을 보셨다 하더라도 그냥 끝내지 마시고 온전한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 온전한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기울여야 될 노력과 행동은 무엇인가, 여러분 실천 사항들 기록하시고 꼭 행동으로 여러분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궁금하거나 조금 추가할 내용이 있다거나 이러면 제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로 유형별로 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또 말씀 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귀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커리어 코치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앞으로도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